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그 인제 내린천이 있는 지역이죠. 우리 지금 신임 광복회장 당선자라고 아직 업무 시작을 안 했으니까 당선자인데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분이 당선이 되셔서 새로운 어떤 광복길을 이끌어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강원도 인제 내린천에 아주 경치 좋은 데서 약초학교를 조용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나오신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 당선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촛불혁명 후에 광복회가 출범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또 광복회 구성원들도 좀 각성을 해서 새로운 우리 김원웅 회장님 같은 분을 이렇게 선출한 것 같아요. 그 촛불혁명과 광복회장 당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친일 청산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사실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기존의 방법으로는 성장에, 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 국내의 모든 학자들이 견해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단합입니다. 네.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절대 단합이 불가능합니다. 단결이. 그래서 국민의 단결의 전제 조건은 친일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중학교쯤 다닐 때인데 저희 집에는 독립운동한 분들이, 우리 앞 선친이 동지들이, 광복군 동지들이나 공주들이 자주 오셨습니다. 오시면은 저는 술 심부름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면 하룻밤이나 이틀밤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언뜻 스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만 정권이 우리 민족이 단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친일파들을 모시고 위로 상경으로 모시고 우리가 뭉치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는 일제시대 때 내선일체와 뭐가 다르냐. 단결하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도 전혀 안 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 언론마저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는 언론이고, 또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의 학계, 언론계, 권력, 심지어 군부까지 그런 조직들이 대부분 그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저는 단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단결인데, 그 단결을 위해서는 친일 청산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친일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일 청산의 강도가 어느 정도야 되는지, 우리 광복회장님은 지금 현재 친일을 직접 한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후예들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어떤 권력이나 재력을 가지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면서 반성도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국민화학과 친일 청산에 어떤 모순이 드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설명을 하셨으면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과거 청산의 한 모델로서 200~300년 동안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남아연방공화국을 지배했던 그 백인들에 대해서 만델라가 화해를 하는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의 진정한 사죄와 기득권의 포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친일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확보한 친일의 그런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과거에 대해서 저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치 협력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체의 공직을 친일 세력들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공직의 진출 문제까지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연고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일이 대가로 형성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문제를 연좌제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친일이 대가로 형성한 그 재산, 그 자리,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친일 청산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분명히 비록 그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내려놔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친일청산에 가고 뭐 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광복회라는 곳이 친일청산에 맨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민족문제연구소만 두고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4.3 같은 걸 정부 차원에서 사과를 했는데 광복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신적 지주로 만들려면 과거에 대한 회장님의 어떤 통렬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안타까운 건요. 광복회원이 상당수가 지금 가짜 보수 논리에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사회적 중하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 세력들이 장악한 수구 언론들, 또 정부의 홍보, 여기에 그냥 배움이 적으니까 비판적 정신을 못 갖고 세뇌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선친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배반의 길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저는 분노하기보다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무슨 이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못 배우고 또 의식이 좀 모자라서 그런 거,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 뭐 가난해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그들만의 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광복회의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시 역사 교육을 다시 배우고 역사도 다시 배우고 진실된 역사를 배우는 것. 그 친일 사관으로 연결된 그 수구 언론들로부터 차단하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는 광복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광복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회장님께서 과거에 이제 이갑성이 초대 65년도에 그 일정이라고까지 부를 사람을 박정희가 해서 했는데 그분은 65년 이후에 광복회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과감히 잘못된 부분은 좀 말씀드려줘야 새로운 광복회가 인식되고 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광복회가 지금 54년이 됐는데 그 박정희 정부 때 광복회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권력의 그냥 뒷놀이 역할, 그 권력을 아주 정통성이 결여된 권력의 정통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광복회 이 이상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긴건 기구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일하는 그러니까 달라진 광복회 깨어난 광복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자는 광복회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겠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광복회 그냥 광복회인가 대한민국 광복회인가 의문이 들 정도인데 이제 광복회가 큰 틀에서 국익을 위해서 이제 바른 소리를 지금 뭐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옳은 소리를 하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이제 냉전 체제의 출발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분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 그 당시에 최강국일 때 미국의 최대 이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내부 구조나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미일 동맹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이 종속시킴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바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 국민들도 깨어났고 동북아 정세도 여러 가지 흐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국익이라고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라는 게 없으면은 국익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강복해서 하실 말씀 하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 김원봉 장군부터 해서 이데올로기로 그려진 독립운동 서원에 왜곡된 그림자들. 이제 어떻게 바로잡을까? 독립운동 서원도 박정희가 62년대 이병도가 심사위원장을 해서 시작을 한 거라. 이승만 때는 한 명도 안 했고. 근데 그걸 서원에 왜곡된 부분, 독립운동 하려고 사회주의도 했고, 뭐 이런 부분에 어떻게 강복해서는 정립을 해 가실 건지. 사실은 이제 독립운동 서운의 기준, 뭐 서운한 심사위원들이 인선 이런 걸 보면 한마디로 그동안에 엉망이었죠. 엉망이었고 그 엉망인 속에서 좀 자의적으로 한 측면이 너무 많고, 그 기준 자체에 해방 이전이 문제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해방 이후까지 그 기준에 넣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사실 냉전 체제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방 이후의 행적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독립운동 그 순간까지 행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행적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 해야지. 이후 것 가지고 얘기하면 논쟁이 생기고 서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정책이 상당히 사실 제가 알기로는 광복회 예산은 아주 적고 또 무슨 뭐 다른 대항군이 예산은 10배, 20배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 독립운동 단체하고 또 그렇게 그 차이가 되게 됐는지, 왜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는지 사실 저는 광복회가 원망스럽게도 그 부분에서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보면요, 이승만이가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는데 초대 육군참모총장에 만주에서 일본군 앞잡이하면서 독립군 토벌 하던 사람을 시켰고, 제2대 육군참모총장도 그런 친일파를 시켰고, 제3대도 마찬가지, 4대, 무려 19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은 사실 항일 독립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일제의 관동군 사령부, 일제의 만주군 토벌 때의 법통을 이어받은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만드는 제한군민에, 그들이 만드는 군 중심의 어떤 문화, 이런 분위기에는 사실 우리가 함께 뿌리가 같은 뿌리가 아니라 반대편에 우리 적에 있던 사람들이 뿌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국가, 국민들을 좀 속이기 위해서 독립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또 힘도 주고 뭐 하면은 또 자기들이랑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길까봐 그쪽에 자기가 끼리끼리 하는 친세력들끼리 하는 온갖 혜택을 가지고 이쪽은 그냥 최소한이 수만씩에 살게끔 그렇게 해온 것이 지난 70몇 년이 결과인데, 저는 그런 것을 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우리와 같은 광복군들이 가지고 광복회원들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는데 일선 관료들은 만내리즘에 빠져서 대통령의 철학을 각 부처에서 집행하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도 제기를 해서 대통령의 철학이 각 부처의 행정으로 또는 예산으로 그렇게 반영되게끔, 정책과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이제 광복해야 될
당면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그런 게 변화 없이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은 자칫하면 대통령이 무슨 8.15 기념식이나 3.1 기념식 때 그냥 뭐 중요한 독립운동 이야기, 민족정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밑에는 아무것도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벤트만 하는 사람이다. 이벤트만 하다가 끝난 정권이다. 이런 혹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역사의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그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으로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지금의 박정희 때나 예를 들면 이명박 때나 또는 지금 박근혜 때나 똑같은 예산 구조를 갖다 놓고 가서 3.1절 행사에서만 민족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복희 월급이 150만 원 주기도 버겁다. 그렇죠. 지금 150만 원이 사실이라고 네. 지금 듣고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최저임금이 지금 황기자 지금 최저임금 1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강복희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지고 예산 확보에 좀 힘을 좀 함께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네. 그때 이제 딱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100년이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우리 회장님이 차대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일 청산, 친일 사관 청산, 또 복지 예산 늘리는 등등 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독립운동 중이다. 나보고는 독립운동가라는 분도 있는데,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는데, 어떤 각오로 이제 첫해부터 강복기를 이끌어 가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우리 일본 관동군의 그런 전통과 그런 행태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인 것처럼 행태가 보여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신체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광복회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의 중심에 서는 광복회로 만들고 싶다. 그래야만 광복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대한민국의 향후 분단 극복에도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회를 지금보다는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새롭게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많은 시민단체나 학술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민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통일운동 단체도 많이 있고 또 민주화운동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함께 규합하는 부심체로서의 광복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비록 외세에서 분단됐지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 단합, 이 부분을 하셨는데, 친일, 적폐 대장들도,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이렇게 함께 가는 넓은 포용력도 좀 강복해서, 먼저 좀, 그렇죠. 그런 길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친일청산이라는 게 그 친일한 사람들을 뭐 감옥소에 가두다든지 또 뭐 해외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과거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그 민족에게 사죄를 하고 또 부당하게 누렸던 그런 기득권을 놓는다고 하면은 다시 그걸 통해서 민족의 성원으로 끌어안는다. 친일청산이 민족 그들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민족의 성원으로 다시 끌어안기 위한 통과 의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광복군 독립운동가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저희 선친께서는 조선열단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16살 나이에, 처녀의 나이에 조선열단의 후신 조선의원부에 가입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21살 때 제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 제가 이제 저희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고향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중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독립운동가는 걸 몰랐어요. 아, 숨겼다 이 말씀이죠.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특세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노출시키는 게 불이익을 받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92년도에 처음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니까 여기 언론에 야 김원웅이가 독립운동한 사람이 후손이다 이런 게 언론에 나니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야 너 네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밥도 많이 도 먹고 했는데 야 그거 몰랐다고 신문 보고 알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속에서 저희 집에 저희 독립운동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옛날 동기들이 제가 어릴 때 많이 다녀가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어떤 건 상당히 비분강개하시면서 하신 말씀 제가 저한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께 한 얘기를 곁들으면서 거기면서 자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런 이런 문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할 때가 되든 또는 뭐 지금 이렇게 광복회장으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그런 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광복회가 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건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남북 분단의 문제라고 봐요. 분단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버지 친구들이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운동하는 게 당연하지만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는 통일운동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통일 얘기를 하면 이놈들이 경찰과 이런 애들이 빨갱이로 몰아간다. 어? 그러니까 참 한심스러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맞다고 봐요. 지금도 맞다고 보는데 저는 통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입장해서 통일을 보는 관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남쪽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광복회는 남쪽의 양심을 복원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남쪽의 양심을 복원하는 게 바로 광복회가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김원웅 이제 신임 그 광복회장님은 그 14, 16,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실 뿐 아니라 단지 신조 기념사업회도 창립하고 한 십몇 년 또 회장님 하셨죠. 그리고 또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도 처음에 설립을 해서 회장님을 하시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독립운동가 단체 일을 지금 수십 년 해오신 그런 회장님이시라 과거에 다른 광복회장님하고 좀 다르게 그렇게 지금 해나오실 거다 많은 우리 시청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에 광복회에 대해서 많은 그런 어떤 불만 참 왜 저럴까 광복회가 이런 부분을 싹 씻어주시고 광복회가 어떤 권위가 대통령보다도 더 위에서 정치적 지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좀 하시죠.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많이 들려요. 우리 사회에는 왜 어른이 없냐? 어른이 없냐? 이런 말이 있는데 광복회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권력과 관계없이 시대의 이런 유행과 관계없이 언제나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고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광복회가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임 강북회장 당선자이신 김원웅 회장님 모시고 여기 강원도 공기도 좋고 물도 좀 내림천 앞에서 지금까지 특별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또 저희가 특별히 편집을 해서 짧게 올려서 우리 강북회가 좀 위상이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화합과 또 어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